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매일 영상을 1개 이상 업로드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튜브나 이런 영상,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 우리가 투자를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좀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이한 물건을 가져와 봤어요. 어떤 거냐면 주거용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보통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죠.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물건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안 좋은지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션 열었고요. 지금 근린상가로 서울에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하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게 이 물건입니다. 2017 타경 3390번 동방플러스 물건이고요. 조회수가 1516회.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이제 번동의 동방플러스라는 언뜻 보면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와, 근데 2017년 10월 달에 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한번 2017년 12월에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가, 그리고 2018년 작년 10월에 1억 2,880만 낙찰 됐다가 미납을 합니다. 미납. 스마트죠. 그러다가 2019년 4월에 또 미납을 해요. 6,200. 미납하는 이유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어요. 언뜻 봐도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 1월 3일이 근저당 어떤 회사더라고요. 회사가 2억 5천에 근저당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전입이 빨라요.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는 늦고, 이런 경우에 계약력은 있으면서 배당이 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못 받을 경우에는 전부 다 낙찰자가 전액을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당 요구도 안 했네요. 외국 국적 동포 돼 있어요. 언뜻 보니까 지금 매매가액이 1억 8천, 2016년에 좀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인수해줄 돈이 1억 8천이에요. 아이고, 이분은 무피 투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근린상가라는 이 종별입니다. 종별.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봐도 신축 빌라죠. 이렇게 보입니다. 신축 빌라. 서현 아트빌 이렇게 해서 막 빌라가, 새 빌라가 엄청 많이 지어져 있네요. 제가 오늘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물건 종별이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이죠. 이런 물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누가 봐도 이건 신축 빌라인데 왜 근린상가로 했을까? 이 사람은 임차 들어와서 근린상가인데 물론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왜 이거를 주거용으로 살고 있을까? 이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이런 빌라, 신축을 빌라를 할 때 이렇게 근린상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 지을 땅이 좁다 보니까 일단은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케이스입니다. 근생이 이제 주거용보다 그 주차장 대수에서 좀 적게 만들어도 이제 되죠. 그리고 이런 임차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임차인들도 실제로 주거용을 하고 있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계약력과 우선 변제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로 진행되더라도 배당 금액이 배당 순위에 들어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물건의 특징은 또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후배가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딱 이런 케이스였죠. 빌라인데 자기가 이제 근린상가로 돼 있는 그 빌라에 이제 월세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 처음에 거래를 중개했던 그 중개사분이 자꾸 이 빌라를 매입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여기 시세보다 조금 싸게 준다고 하는데 확실히 싸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매입해도 되냐 안 되냐, 매입해도 되냐 안 되냐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유를 설명해 줬죠. 물론 이런 건물은 이제 건축허가 이후 준공 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린상가가 됐다면 사실 근린상가로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로 쓰든. 근데 만약에 이걸 건축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 이런 용도 변경의 경우는 주차 대수 및 정화조 용량 등 건축법에 적법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도 변경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차장도 다시 맞춰야 되고 건물 간 이격거리도 다 띄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점은 또 뭐냐면 이런 불법 용도 변경을 해서 화재 등의 사고 또는 이제 해당 관청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요. 일단은 벌금 계속 부과되고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생긴 건 주거용 건물인데 물건 종별의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 물건은 낙찰가가 보통 주거용 물건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이유겠죠. 실제 일반 매매에서도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물건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물건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생의 경우이기 때문에 전기세,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어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세 폭탄 맞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사실은 이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나오죠. 건축물 제장상 위반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 물건 지금 1억 8천 인쇄될 금액도 있고요. 지금 대금 미납이 2명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물건들은 과감히 걸러주는 것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런 물건들은 걸러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왜 피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신박한 돈이 되는 물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